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 IMF 직후에 이 항공사업을 하고 있던 대기업들의 이 항공사업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빅딜을 통해 탄생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업체를 통해서 이 한국형 헬기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도 개발해 왔죠. 한국형 전투기는 거의 20년이 걸려서 4.5세대 KF-21 보라매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KF-21 이 초도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국방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40대 생산에 맞춰서 이 비행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의 모든 부품 회사도 그렇고 개발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40대에 맞춰서 경제성을 뽑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 국방연구원이 갑자기 20대로 줄이면서 말 그대로 모든 비용이 2배로 폭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뻔히 국방연구원에서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한국 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보다는 미국 무기를 사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 무기, 특히 미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는 무기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이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국산 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 한국 항공우주에서 이 KF-21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하고 해서 함부로 부정부패에서 돈을 빼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기를 사주는 것은 미국 민간 기업인 방산업체들, 미 군산복합체로부터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미국 의회에서 견제를 받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급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같은 무기를 사더라도 더 성능이 좋은 기능의 무기를 구매하게 됐고 우린 똑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일본보다 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엇이 됐던 간에 군산복합체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예전 상거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에도 똑같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소리죠. 자, 지금 이 카이 같은 경우는 이 고정익 부분과 회전익 부분, 즉 고정익은 전투기고 회전익은 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 전체 매출액의 25%씩 해서 도합 한 50% 정도가 이런 방산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민간 항공기 쪽에 기체 구조물 제작하는 데서 한 28%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 그대로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다 보니 방위비 중에서 국산 무기를 사줄 돈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국산 무기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수주가 줄어들었죠. 이 KF-21 구매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도 방산 쪽보다는 민간 쪽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잠정 실적으로 작년보다 매출 외형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나 또 이 당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좀 줄어든 그런 양상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하는 기사들을 본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일 겁니다. 이게 언론에 의해서 포장되는 것과 실제 이 시장, 진짜 시장, 리얼 마켓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숫자에 나온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옆에서 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어떻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죠. 왜? 투자자는 내가 지금 쌀 때 주식을 사서 비쌀 때 파는 것, 즉 쌀 때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적을 때, 또 비쌀 때는 기업 가치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너도 나도 투자자들이 모두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그때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이 카이의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이 수출입은행 26.41%를 갖고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10.3%를 갖고 있으면서 2대 주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36% 정도가 37% 정도가 지금 경영권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카이에 대해서 이 민영화에 대한 말들이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그룹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그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바다의 이제 군함, 함정에 대해서도 이 방위사업 무기를 확보했고, 이제 항공 쪽에서도 이 단순히 그 전투기 엔진이나 항공기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전투기 자체를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카이에 대해서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한화오션은 그 매각이 될 때 이 여기는 완전히 적자 회사였습니다.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2조 원의 유상증자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딜 구조를 갖고 딜이 돼서 그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죠. 주인도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 한화오션은 확실히 주인이 생기면서 수익성도 그렇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수주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큰 업체가 됐어요. 하지만 이 카이는 이 자체로도 흑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첨단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 만큼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공군에서는 이 방위산업체를 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성보다는 그 방위와 안보의 개념으로서 이 방위사업체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민영화에 대해서 공군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이의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게 만드는 이유는 말 그대로 민영화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이기도 하죠. 자, 최근 들어서 이 카이가 내놓는 공시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은 장기 계약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방위사업체, 우리 방위사업 쪽에서 나오는 발주가 요번에 KF-21 대수를 초도물량 생산 수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다고 하는 그 보고서가 나온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거의 뭐 말 그대로 좀 파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조세 수입 또한 뭐 50조가 넘게 빵꾸가 난 상태고 그 정부 운영을 아주 개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방위사업체로 국산 무기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무기를 살 때는 돈을 엄청나게 써냈죠. 그래서 지금 초도물량 20대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군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왜냐면 공군은 이 그러니까 F4나 F5 같은 1970년대, 80년대 생산된 말 그대로 연령이 40년이 넘은 전투기, 노후 전투기에 지금 파일럿들을 태워서 하늘에 올려보내고 있는데 자꾸 사고가 납니다. 이 조종사들이 파일럿들이 잘 탈출을 하면 다행인데 자칫하다가는 파일럿이 희생이 되죠. 작년에도 전투기 한 대가 떨어져서 귀중한 생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파일럿 한 명 키우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갓집에 이 윤석열 대통령 그 와이프도 왔죠. 그런데 이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그 노후 전투기를 계속 운용을 하고 그 미국 그 F-35 전투기 같은 것을 20대를 더 사버린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국산 무기를 살 돈이 없죠. 처음 공군은 그 KF-21을 4.5세대로 개발을 하고 이후 빠르게 성능 개선을 통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동시에 6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는 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나라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이 영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 전투기가 붙었을 때 우리 전투기들이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가 더 늦어진, 그러니까 과거 세대의 전투기를 갖고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해야 된다는 대단히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F-21에 대해서 지금 생산 대수를 줄이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무기를 18조 원이나 구입하면서 말 그대로 국산 무기 구매할 돈이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미국 무기를 사는데 들어갔던 돈의 7배를 작년 1년 동안 사용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 정도면 말 그대로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 들을만 합니다. 자, 이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실적주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산 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이 카이의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주해 놓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내려가는 거지만 이게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아주 서서히 죽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한국 항공우주 카이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로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매수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카이의 발목을 잡고 있을 거라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방위산업체들도 물론 한화라는 확실한 주인을 갖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안보 그 방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들을 잘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